네, 안녕하십니까. 신구대학교 스마트 사무경영과 복준영 교수입니다. 2020년도는 뭐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교수자 여러분들도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건강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고, 또 우리 교수자분들도 뭐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수업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익숙치 않은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빨리 좀 극복이 돼서 원래대로의 학생들과 만남도 좀 갖고 교내에서 또 다양한 캠퍼스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2020년도 교수학습 혁신경진대회 그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발표는 판매와 창업을 연계한 융합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듯이 저는 스마트 사무경영과, 경영학과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수자분들께서 아시듯이 다소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과목들,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교수학습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아마 다른 경영학 교과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무 중심의 어떤 교과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면에 좀 이렇게 약한 부분, 문제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학습자들이 판매 상담 실무라고 하다 보니까 학습자들 자체가 어떤 판매 상담을 하는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구매자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특별한 관심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었고요. 근데 판매 상담이라는 부분 자체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부분들도 크게 학생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직을 좀 학생들이 지향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판매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매력도가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교수학습 방법을 진행할 때 허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반면에 판매 상담 실무는 이 부분들을 잘 전문성을 익히면 코칭이라든지 카운셀링과 같은 다양한 어떤 직무 분야로서 진출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대면 직무에 대한 수행 경험을 통해서 고객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온오프라인에 대한 채널 대상 고객의 CS에 관련되어 있는 융합 직무를 좀 수행하는데 해당하는 판매 상담 실무라는 과목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존 교과목의 어떤 문제점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정보화, 디지털 그런 기술들 때문에 대면 상담이 훨씬 더 줄어들고 오히려 챗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좀 활용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면 상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을 좀 수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학생들 인식에는 3D라고 하는 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업종의 회피적인 어떤 연상 그런 부분들도 인식이 좀 팽배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약점과 위협을 좀 극복해서 장점과 기회를 좀 더 살려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산업체에서 아까 기존 교과목의 어떤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을 좀 올렸는데 산업체에서는 그럼 과연 이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를 좀 하고 있을까? 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하게 될 때 직무 관리자로서
미리 좀 사전적으로 갖춰야 되는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산업체 요구 분석을 통해서 산업체 인사들과 미팅을 통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산업체 인사들은 대부분이 그 적극적인 어떤 판매 상담에 대한 태도를 미리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학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고객을 분쟁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하게 좀 습득하고 현장에 좀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위에 있는 상위자라든지 다른 분들한테도 이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분석해서 같이 협의적으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에서가 원래 기업이 학교보다는 훨씬 더 산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적인 어떤 직무를 충분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습득을 하고 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니즈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판매 상담 실무라는 교과목에서 느끼는 어떤 기대치,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부분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과 심층 상담을 통해서 저도 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경영학 이론이 좋은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용어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고 나서도 쉽게 좀 많이 망각하거나 좀 잊어버린다. 그만큼 기억에 많이 안 남는다는 얘기겠죠. 아무리 교수자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이라는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을 배우고 나서 과연 내가 맡고 있는 직무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의 명확성을 좀 요구를 하였습니다. 학습한 이론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고 문제를 풀어도 잘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고요.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현장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과연 현장에 제때, 제 시기에 올바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불안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론과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실습을 통해서 알고 나서는 직접 직무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이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전반적으로 학생들 생각에서,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존 교과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산업체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모아서 이런 요구 분석을 통해서 과연 교수 학습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설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의 목표는 첫 번째, 이론 학습을 직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영학의 이론 중심의 교수법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의 어떤 사전 학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전 학습을 통해서 수행 직무에 관한 어떤 인식을 다시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일종의 시나리오 형식으로 바꿔서 그런 부분의 유형으로 바꿔서 분석형과 탐색형과 해결형, 이런 정도의 과제로 좀 구분을 하고 학습에 대한 이론과 문제 해결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직무의 실제화라는 그런 목표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무, 이런 부분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런 부분 학생들이 요즘에 관심이 많죠. 많은 기업들이 뭐 배달도 그렇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옴니채널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의 현장 늘상 구매하고 상담하고 교환하고 반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무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현장에 대한 실습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현장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도입 목적으로 한번 방향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PBL 문제 해결 중심 방법, PBL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한번 본인이 만들어 보는 거죠. 본인이 한번 기획해보고 구성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가 본인이 알고 있는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한번 적용해보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간다면 실제 창업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이렇게 해서 판매와 창업을 서로 한번 연결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궁극적인 좀 목표의 방향을 좀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PBL을 통한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통해서 판매와 창업 이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교수 학습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전반적인 이런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융합 직무 역량에 대한 혁신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욕구 분석은 저희가 보통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학습자 요구 분석, 산업 현장 요구 분석, 교수자 교과목 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요구 분석과 고쳐야 될 개선 사항들, 앞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가서 학문적으로 problem solving, 그 다음에 거꾸로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사전 학습, flipped learning 이런 어떤 다양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업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 우수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찰을 심도 있게 해서 저희 경영학에 판매 상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플랜하고 두하고 있는 이런 문헌 고찰을 통해서 직접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수업에 한번 설계 부분에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이론들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당하는 직무교육 이런 부분들을 시나리오도 짜고 이런 것들을 사전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사전 학습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Plan, Do, See, Act라고 되는 교수 학습 운영 체계는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전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학습을 하고 수업 시간 내에서 PBL 팀을 좀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LCS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요약해서 좀 제시를 했고요. 수업 과정 중에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팀이 직무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받고 이 제시된 시나리오에 한해서 반드시 먼저 사전 학습한 이론들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도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팀 단위의 문제 해결이 좀 가능하게 되었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학습 이론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해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교환하고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각 팀마다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해결 방법들을 만들어낸 걸 가지고 그대로 해당하는 부분들의 실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동료 평가도 같이 팀에서 가장 팀플이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친구들은 잘하고 어느 친구들은 좀 등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이어질까 하는 부분이 아마 교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인 어떤 문제 상황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의 해결 솔루션을 본인이 스스로 한번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실습 채널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연결시켰던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수업 설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학습자는 저희는 전문 학사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학습자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훨씬 더 좀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어떤 약간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가다 수업 시간에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 동기를 충족을 좀 시키려면 어떻게 수업을 좀 구상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먼저 말씀을 좀 올렸듯이 사전 이론 학습이라는 부분을 사례 동영상하고 같이 제가 이 클래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수자분들께서도 해당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론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이론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수업 과정 중에 문제 해결을 49분이라든지 29분 요 안에 문제 해결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서 직접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의 폭을 좀 늘렸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NCS에 관련되어 있는 그 직무 적용을 통해서 티칭 포트폴리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매와 고객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 적용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과연 온라인 판매 상황으로 전개됐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는지, 학습자들이 해나갈 수 있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무료 전자상거래의 플랫폼, 저는 이제 흔히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무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좀 활용을 좀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료로서 본인이 인터넷 계정만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수자분들께서도 아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좀 편리하고 손쉽게 수업을 좀 진행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해서 쇼핑몰을 직접 한번 기획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판매 실습으로 연결을 시켰더니 학생자 스스로가 관공서도 좀 방문하게끔 제가 유도를 좀 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1인 창업자로서의 창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거의 제일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 산출물, 성과물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 학습 모형의 적용과 실천 부분입니다. 네. PBL 관련되는 문제 해결 수업을 위해서 사전 학습과 문제 시나리오를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와 내용으로 구성을 좀 했느냐. 제가 이제 앞서 언급했던 산업체와 학습자에 대한 요구 분석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NCS 티칭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가 과목을 가리키는 과목 중에서 매장 관리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 매장 관리라는 과목이 다소 판매 상담 실무 CS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번 좀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교재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산업체에 대한 요구 분석, 또 산업체 인사와 함께
위원회를 몇 번씩 협의체를 열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나리오로 좀 개발을 해서 유형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좀 개설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론 강의 자료와 그다음에 사례 동영상을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따라서 미리 사전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15차 시의 수업 내용 중에서 한 3, 4시 정도만 문제 해결 유형을 적용하는 그런 수업을 좀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PBL 팀 같은 경우도 소규모 한 4인에서 5인 정도 PBL 1주 전에 역할 분담, 그 다음에 기록자를 선정하고 팀 규칙을 설정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학기 초에 하고 있는 MBTI에 대한 성향들을 좀 고려해서 학생들이 팀을 좀 구성하도록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만족도를 팀원과의 어떤 크나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수업을 좀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문제 해결에 관련되어 있는 적용 단계와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앞서 이제 사전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을 하는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PBL에 대한 어떤 기초 연구, 제가 적용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 그 다음에 산업체 인사와 같이 개발했던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어떤 사전 학습과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대안을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해결을 어떤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의 클래스를 문제 해결 중심 수업을 한 3차시 정도 가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오프라인 판매 상담에 대한 문제 해결 내용을 온라인 판매 상황으로 전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PBL 실습 시간을 별도로 좀 마련을 했으면서 동시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 상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하고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판매 기획도 같이 구성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고객 상담원이 됐을 때 내가 고객이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고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할까, 분쟁들을 좀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 양쪽에 있는 측면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충분하게 해당하는 학습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해서 학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좀 하였습니다. 네. 문제 해결 방법들입니다. 네. 문제 해결 유형 중에서 분석형, 탐색형, 해결형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분석형하고 그 다음에 탐색형 정도를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유형 중에서 분석형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사전 학습과 수업 구성에서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네, 고객 CS와 관련되어 있는 고객 만족에 대한 대표 이론들을 사전에 이 클래스에 이제 올려놓는 거죠. 네, 그래서 올리버의 1981년 올리버 학자가 얘기한 소비자의 서비스 경험과 기대 간의 불일치로 인해 생긴 감정의 사전적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구매 경험 전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고객 만족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학술적인 이론들을 고객 만족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 이론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대표 이론들과 관련되어 있는 리치 칼튼 호텔의 레이다 온 안테나 업이라는 그런 사례를 학생들이 충분히 좀 인식하고 공부를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이론과 사례를 사전에 학생들한테 학습하게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사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문제 해결 중심 수업에 와서는 제가 제시를 하는 거죠. 신구 문화사의 고객 CS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 부분에 상대적으로 강점인 영역, 유지를 강화시켜야 되는 영역, 중점으로 개선해야 되는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되는 영역을 해당하는 이론을 적용해서 관련되어 있는 표를 보고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 PBL 팀이 문제를 해결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대안을 도출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전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문제 해결 유형 중에 탐색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네. 스포츠 비전이라는 회사의 산업체 인사하고 저하고 같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기존 고객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도출하자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목표와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내용들을 동시에 한번 개발을 하고 나서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단계를 가르쳐 주는 부분을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상황 조건을 제시를 하고 49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주면서 학생들이 5명에서 4명 이렇게 같이 각 PBL 팀을 이루어 있는 학생들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까 하는 부분들을 나와서 발표를 하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동료 평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로 문제 해결 과정들 솔루션을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되어 있는 그런 학습자의 결과물을 학습자가 실제의 현장 직무 과정에 어떤 식으로 옮겨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연결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PBL 중심의 현장 실습 이 부분들을 좀 실행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 상담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온라인 쇼핑몰 기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교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쇼핑몰을 기획을 할 것이냐. 쇼핑몰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 4차 시에 걸쳐서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하였습니다. 이런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그 다음에 판매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FAQ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자신이 만든 여러 가지 부분의 아이디어에 있는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교수자에게 저는 창업까지 한번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정보를 교수자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판매 상담 실무를 통해서 본인들이 문제 해결을 통한 그런 해결의 결과물을 가지고 현장의 온라인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고 온라인 부분에 적용했던 부분을 판매와 창업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융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교수 학습 방법의 기대 효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했었던 부분에 이제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의 성과가 난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좀 이론을 전달했던 그런 부분에서 문제 유형을 적용을 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좀 향상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과거에 제가 가르치던 여러 가지 교수 방법에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이렇게 진행했었던 그런 수업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체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온라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PBL 단위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 요소도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하고 오히려 개인 단위의 어떤 온라인 제작 실습을 통해서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그런 부분 역시 이번 교수 학습 방법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사전 학습,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공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상담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좀 충만하게 할 수 있었다는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전자상거래 판매, 그 다음에 창업까지 같이 연결하면서 국가적으로 조금 시급하죠, 그죠? 청년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 그 다음에 실제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과연 그럼 NCS에 관련되어 있는 NCS 능력 단위 요소와 성취도, 그 다음에 기대한 학습 만족도는 어떻게 좀 도출이 됐나?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방문 고객을 맞이하기, 그 다음에 상품을 설명하기, 그 다음에 판매를 확정하기 이런 네 가지 정도의 NCS 능력 단위 요소를 제가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사전에 진단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역량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강의 만족도 역시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강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판매와 창업에라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가장 좀 나름대로 자부심과 보람을 좀 느끼는 부분인데요. 계획단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가 융합 직무 역량과 이런 판매와 창업 부분이 어떻게 좀 도출됐나라고 봤더니 전체 온라인 상거래 제작을 한 83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직접 실제 창업으로 좀 연계가 됐었고요. 2019년 말 창업 개시 후에 3개월 동안에 평균 매출이 한 1인당 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현재 여전히 그 실제 창업한 친구들은 여전히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에도 평균 순수익이 420만 원이라는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좀 계속 사업을 유지를 하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좀 발전을 해서 고용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런 교수 방법이란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학생들이 만들었던 N사의 스마트 스토어 오픈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제가 한 4차시에 걸쳐서 가르치긴 했지만 학생들이 훨씬 저보다도 디지털적인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를 느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교수 방법이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저는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계속 이런 교수 방법들은 발전을 거듭해야 되고 계속 나름대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계점과 제언으로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 혁신 방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 제가 한번 봤더니 PBL 문제 해결 상황 유형을 제가 실시를 해서 한 3차시 정도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환류 기준이 좀 제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해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환류 제시는 보통 스마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측정해주고 정량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하고 진지적으로 좀 만들어주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전문성과 이론 적용 수준, 판매 관리와의 연계, 창의성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환류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면서 학생들의 그 수업 과정, 문제 해결 역량을 좀 측정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PBL 현장 실습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한 4차시 정도 했는데 좀 많이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을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PBL 현장 실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덜 잘 따라오는 친구도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좀 앞으로는 조절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이제 관공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시판매 허가증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한번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관공서에서는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하는 식으로 오히려 청년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열망하고 현장에서 있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생겨서 나름대로 나름대로도 많은 좀 컴플레인을 좀 세무서나 이런 데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인식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세분화된 판매 창업, 어떻게 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좀 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실 현장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으로써 판매 창업과 이렇게 연계된 융합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학습 적용과 개발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신구대학교 복준영 교수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한번 궁금하시면 저희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한번 제가 교수자 여러분의 문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